말순이 김치 냉장고에서 꽁꽁 얼어붙은 검은 봉지를 발견했다. 봉지 안에서 나온 친자 확인 검사서, 부자 관계 불일치라는 글자가 뚜렷했다. 재훈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순의 손이 덜덜 떨렸다. 49년간 목숨처럼 키워온 아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충격 속에서 말순은 주저앉았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울 변두리 낡은 단층집, 작은 마당에는 김장독 몇 개가 겨울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말순은 77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허리를 펴려 해도 남산처럼 굽은 등이 쉽게 펴지지 않았죠. 그래도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만은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아이고, 또 이 허리가. 말순은 한숨을 내쉬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올라오자 낡은 냄비를 올리고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4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하며 단련된 손놀림이었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말순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국물 열기에 시달려 갈라진 손끝, 칼에 베인 자국들, 기름에 튄 화상 흔적들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밥 짓기였어요. 쌀을 씻고 물을 맞추는 손길이 자연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살림을 도맡아 했던 탓에 6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거든요. 재훈이 어렸을 때는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그릇을 닦았는지 몰라. 말순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 재훈이 초등학교 다닐 때를 떠올렸어요. 친구들이 너네 집은 왜 아빠가 없냐며 놀리면 울면서 집에 오곤 했죠. 그런 아들을 보며 말순의 가슴은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끓여주며 아들을 달래곤 했어요. 괜찮다, 재훈아. 엄마가 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도 말순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우겠다고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키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시키겠다고 말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집 문을 열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을 15년 넘게 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진짜 부지런하시네라고 할 때마다 말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하나 제대로 키우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밥을 끓이며 번 돈으로 재훈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할 때도 혼수며 예단이며 모자란 것 없이 해줬습니다. 재훈이 대학 졸업할 무렵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좀 쉬셔야 해요. 그래서 3년 전 국밥집 문을 닫았습니다. 40년 넘게 운영한 가게를 정리하는 날, 말순은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아들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밥집을 접은 후에도 말순은 여전히 매일 아침 재훈과 며느리 윤미정을 위해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49살의 나이에 회사에서 과장 자리까지 올라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미정도 결혼 전까지는 은행에서 일했다가 지금은 살림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밥 차려놨어. 매일 아침 말순이 부르면 미정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정중하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대답이었어요. 미정은 언제나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을 뿐 말순과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려 해도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서운함이 자리했습니다. 말순은 미정이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면박을 주거나 구박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친딸처럼 생각하며 좋은 것만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미정은 여전히 벽을 세우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김치를 담글 때도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도 미정은 도와주기는 했지만 늘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왜 정 하나 안 주는 걸까?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재훈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말수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아들도 가정을 꾸리고 손자 손녀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미정과 처음 만났을 때도 얌전하고 예쁜 처자가 우리 재훈이와 결혼한다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혼 3년째가 되어도 아이 소식은 없었고 미정과의 관계도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미정아, 이것 좀 먹어봐라며 반찬을 내밀면 미정은 네, 맛있어요 라고 대답은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진심을 찾기 어려웠어요. 재우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회사 일에 바쁘기도 했고 원래 성격이 둔한 편이라 집안 분위기의 미묘한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말순이 가끔 재우나 미정이랑 사이는 어째? 라고 물어봐도 좋죠. 뭐라며 시큰둥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미정이가 날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 말수는 찬장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의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미정과 턱시도를 입은 재훈, 그리고 한복을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는 걸까요? 특히 요즘 들어 미정의 태도가 더욱 이상했습니다. 말순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조용히 숟가락질만 했습니다. 재훈이는 눈치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미정이는 벽만 쌓고 말수는 한숨을 쉬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어제 끓여놓은 미역국, 직접 담근 김치와 몇 가지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이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말순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말순은 매년 이맘때면 배추 20포기는 좋게 담갔어요.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지만 재훈이와 미정이 좋아하는 김치를 듬뿍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웃집에도 나눠주고 겨울 내내 먹을 만큼 넉넉하게 담그는 게 말순의 방식이었거든요. 올해도 배추가 비싸네. 말순은 시장에서 배추를 고르며 혀를 찼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라 살림이 빠듯했어요. 그래도 김장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어서 좋은 배추만 골라 샀습니다. 무거운 배추 봉지를 끌고 집에 돌아온 말수는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김치를 다 담글 수 있었습니다. 이제 김치 냉장고에 넣어야지. 말수는 김치통을 하나씩 들고 김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김치통들을 차곡차곡 넣으려는데 냉장고 맨 아래 구석진 곳에서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가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냉동실 벽에 단단히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 봉지를 바라봤어요. 이게 뭐지? 언제 넣어둔 거람? 말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그런 봉지를 넣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재훈이나 미정이 넣어둔 걸까 생각하며 봉지를 꺼내려 했지만 꽁꽁 얼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힘을 주어 잡아당기자 겨우 떨어져 나왔습니다. 봉지는 손에 들기도 무거웠어요. 안에 뭔가 단단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봉지를 부엌 싱크대에 놓고 찬물을 틀어 얼음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봉지를 열 수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서 나온 것들을 보는 순간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래된 서류 몇 장이 비닐에 쌓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고액이 적힌 채권서였어요. 금액을 보니 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서류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 로고가 찍힌 검사서였는데 맨 위에 친자 확인 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자관계 불일치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이라는 글자가 말순의 눈에 꽂혔어요. 검사 대상자는 재훈이와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말순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재훈이가 내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순의 입에서 헛된 소리가 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고 있을 수도 없었어요.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재훈이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어요. 말순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친아들로 여기며 키워온 재훈이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병원 검사서니까 거짓말일 리는 없겠죠. 도대체 누가 이런 검사를 한 거야? 왜 우리 집 냉장고에 이런 게 있는 거야? 말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재훈이가 검사한 걸까요? 아니면 미정이가? 도대체 언제, 왜 이런 검사를 했을까요? 말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채권서도 의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적힌 채권을 왜 냉장고에 숨겨둔 걸까요? 재훈이는 그런 돈이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빚이라도 진 걸까요? 말수는 서류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채권서의 날짜는 1년 전이었고 친자 확인 검사서는 6개월 전 것이었어요. 그렇게 오래된 일인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미정이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문득 며느리 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들어 미정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이상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혹시 미정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말수는 다시 한번 친자 확인 검사서를 읽어봤습니다. 검사를 신청한 사람의 이름란에는 미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미정이가 이 검사를 의뢰한 거였습니다. 미정이가 이 검사를 했다고? 말순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왜 이런 검사를 했을까요? 무슨 이유로 재훈이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닌지 확인하려 했을까요? 말순은 서류들을 다시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접지도 못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악몽을 꾸고 있는 건가요? 부엌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훈이와 미정이가 집에 오기 전에 이 서류들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 생각해야 했어요. 하지만 말순의 머리는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재훈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말수는 서류를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그 봉지를 숨겨두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가 아기였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걸음마를 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초등학교 입학식 때의 모습들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새벽을 맞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온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오랜 습관 때문인지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밥을 짓고 국을 끓였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국자를 들고 있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그 서류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재훈이가 정말 내 아들이 아닐까? 말수는 밥을 푸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친아들로 여기며 키워온 재훈이가 남남이라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원 검사서를 거짓말하지는 않겠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정이 부엌으로 나오며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말순의 귀에는 어딘지 어색하게 들렸어요. 미정이 그 검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 밥 차려놨으니까 먹어. 말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눈치채지 못한 듯 자연스럽게 밥상에 앉았어요. 곧이어 재훈도 세수를 마치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김치 담그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재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담근 김치를 보고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이 평소 같았으면 흐뭇했을 텐데 지금은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들이 정말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일까요? 그래, 많이 먹어라. 말수는 재훈의 밥그릇에 국물을 가득 떠주었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었는데 오늘은 숟가락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재훈은 맛있게 먹기 시작했지만 말수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김치 좀 식혀서 드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이 뜨거운 김치를 그대로 입에 넣으려는 것을 보고 한 말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고마운 말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 말 속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뜨거운 게 맛있어. 말수는 쑥 대답하며 김치를 씹었습니다. 정말로 뜨거웠지만 참았어요. 미정이 자신을 걱정하는 척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났습니다. 재훈이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재훈은 평소처럼 회사 이야기를 했지만 말수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미정도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말순이 뭔가 알아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럼 저 회사 가보겠습니다. 재훈이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재훈이 나간 후 미정도 설거지를 마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말순은 밥상을 치우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미정이 의심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검사를 했을까요? 재훈이는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낮 시간 내내 말수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빨래를 하다가도 청소를 하다가도 계속 그 서류들이 생각났어요. 특히 채권서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저녁이 되어 재훈이 퇴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엄마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며 들어왔어요. 말수는 저녁상을 차리면서도 재훈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 아닐까? 말수는 재훈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눈은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코는 자신을 닮았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니 확실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기억이란 게 이렇게 불확실한 건가요? 저녁 식사 시간도 어색했습니다. 말수는 숟가락질을 하면서도 계속 미정을 관찰했어요. 미정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말순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오늘 뭐 했어? 말순이 물어봤습니다. 평소에도 하던 질문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의미였어요. 미정이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집안일하고
별거 안 했어요. 미정의 대답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닐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우는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미정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말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 해야 하나? 말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재훈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정과 먼저 이야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한밤중이 되어서야 말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제 숨겨둔 봉지를 꺼내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재훈이는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때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 서류를 급히 감췄어요. 누군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미정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정이 말순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마치 무엇인가 들킨 사람처럼 말입니다. 어머님 안 주무세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말순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눈빛이 말순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미정이가 뭔가 알고 있어. 며칠이 지났지만 말순의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서류들을 발견한 이후로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미정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할까요? 재우는 월요일부터 부산으로 3일간 출장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러 간다며 일찍 집을 나섰어요. 말수는 재훈을 배웅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없는 동안 미정과 둘만 있게 되니 더욱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재훈이 떠난 첫날 아침, 미정이 평소처럼 밥상으로 말순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어요. 둘만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어색할 줄 몰랐습니다. 미정아, 재훈이 없으니까 심심하지? 말순이 먼저 말을 걸어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자연스러운 대화였을 텐데 지금은 왠지 어색했어요. 미정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대답이 늦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말수는 미정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진 걸까요?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두 사람은 각자 따로 먹었습니다. 미정은 자기 방에서 간단히 먹겠다며 밥을 가져갔어요. 말수는 혼자 거실에서 밥을 먹으며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말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빨래가 잘 마르지 않아 걱정이었어요. 그때 미정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가는 걸까 싶어 고개를 돌려봤는데 미정은 평소보다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어디 가니? 말순이 물어봤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어요. 미정은 대답을 하고 급히 나가버렸습니다. 말순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어디 간다고 자세히 말해줬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급할까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미정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장을 보고 온 것처럼 보였지만 말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을까요? 뭐 샀어?
말순이 물어봤습니다. 필요한 것들 좀 샀어요. 미정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말순은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심했어요. 혹시 누군가 만나고 온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말순은 미정이 자기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재훈에게 전화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재훈과 통화할 때는 보통 거실에서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도 어색했습니다. 미정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고 말순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뭔가 결정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점심 무렵 말순은 재훈의 서류함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그 채권서가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해서였어요. 혹시 다른 중요한 서류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말순은 조심스럽게 서류함을 열어봤습니다. 보험 서류, 은행 통장, 각종 계약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나씩 살펴보던 중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같은 건데 금액이 상당했어요. 이게 뭐지? 말순이 서류를 자세히 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미정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남의 걸 뒤지는 건 예의가 아니죠.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말순은 당황했어요.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미정아, 이게 아니라. 말순이 변명하려 했지만 미정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 개인적인 서류인데 허락 없이 보시면 안 되죠. 미정이 서류함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미정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미정이 먼저 이런 태도를 보이다니요. 미정아, 나는 그냥. 어머님도 숨기고 계시는 것 있지 않으세요? 미정이 말순의 말을 끊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정이 뭔가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무슨 소리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봉투 말이에요.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순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역시 미정이 알고 있었던 거군요. 미정아, 그걸 제가 찾았어요. 어머님이 숨겨두신 걸. 미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정아, 이거 너 알고 있었니? 말순이 간신히 물어봤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미정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럼 재훈 씨는 몰라요. 그리고 절대 알아서는 안 돼요. 미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말순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 봉투, 재훈 씨에겐 보여주지 마세요. 어머님만 상처받으실 거예요. 미정의 말이 말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래됐어요. 하지만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미정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 검사를 한 거야? 의심이 들어서요. 어머님과 재훈 씨가 너무 안 닮아서. 미정의 말에 말순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재훈이 출장지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요즘 목소리가 힘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재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말순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내일 모레 들어갈게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재훈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3일 사이에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재훈이 보면 의심할 것 같아서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말수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미정이 그 서류들을 재훈에게 보여주지 말라고 했지만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요? 재훈은 자신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정이 부엌으로 나오며 인사했습니다. 3일 전의 차가운 모습과는 달리 평소처럼 정중한 태도였어요. 하지만 말수는 미정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검사를 의뢰한 사람이 바로 미정이라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재훈이 오늘 들어온다. 말순이 말했습니다. 네, 저녁에 온다고 연락 왔어요. 미정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오후 6시쯤 재훈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서는 모습이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미정아, 고생했어. 재훈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말순의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정말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아닐까요? 많이 힘들었지? 씻고 와서 밥 먹어. 말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어딘지 떨리는 것 같았어요. 재훈이 씻는 동안 말순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재훈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했습니다. 친아들이 아닌 사람에게 이렇게 정성을 쏟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출장 어떻게 다녀왔어?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말순이 물어봤습니다. 계약 잘 성사됐어요. 회사에서도 만족해하고. 재훈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일이 잘 풀린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말수는 재훈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 자신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걸까요? 그런데 엄마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편찮으세요?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티가 났나 봅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말순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 체크는 꼭 받으셔야 해요. 재훈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친아들이 아닌데도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재훈이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훈과 미정이 방으로 들어간 후 말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언젠가는 재훈에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말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재훈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한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인지 확신은 없었지만 이대로 숨기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이 회사에 간 후 말수는 방에서 그 봉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전히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재훈이는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말해야겠다.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재훈이 퇴근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인사를 나누고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재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식사를 마친 후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재훈과 미정이 말순을 바라봤어요. 미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예요, 엄마? 재훈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방에서 그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훈에게 내밀었어요. 이걸 봐라. 재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지를 받았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친자 확인 검사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아. 말순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재훈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재훈은 검사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부분을 여러 번 확인했어요. 부자관계 불일치. 재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난 누구 아들인데? 재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말수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으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재훈아, 내가 3살 때 내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 나는 혼자 너를 키워야 했어. 말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때 생활이 너무 어려웠다. 호적에 올릴 때 어쩔 수 없이 친부가 아닌 사람의 성을 줬어. 재훈은 아무 말 없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그럼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재훈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우리를 버리고 사라져버렸거든. 말순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재훈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재훈아, 어디 가니? 말순이 급히 불렀지만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이 재훈을 따라 나가려 했지만 말순이 붙잡았습니다. 미정아, 잠깐만. 어머님, 제가 가서. 너는 왜 그런 검사를 한 거야? 말순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재훈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서 재훈을 기다렸어요. 재훈이 어릴 적 겨울 장터에서 추위에 떨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말순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평생 비밀로 간직했어야 했을까요? 재훈이 집을 나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밤잠을 설치며 재훈을 기다렸지만 연락조차 없었어요. 미정도 재훈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두 여자는 각자의 방에서 걱정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재훈이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말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져 있었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재훈이 우산도 없이 나갔는데 괜찮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은 재훈이 돌아온 줄 알고 급히 일어났어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어머님. 미정이 말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말순은 놀랐어요. 미정이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정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말순이 급히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말순은 미정을 소파에 앉히고 물을 떠다 줬어요.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말순의 다정한 목소리에 미정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그 채권서는 제 친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말순이 의아해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젊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나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멀리 떠나셨거든요. 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그 채권서를 주시면서 시집가서 힘들면 쓰라고 하셨어요.
말수는 미정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정에게도 이런 사연이 있었다니 몰랐어요. 그럼 검사서는 왜? 그건 정말 우연히 알게 됐어요. 미정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재훈 씨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을 때 저도 함께 갔거든요. 그때 우연히 다른 검사 결과를 봤는데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혈액형이나 다른 유전자 정보들이 어머님과 너무 달랐어요.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수는 그제야 미정이 왜 그런 검사를 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거구나. 네. 하지만 결과를 보고 나서 너무 후회했어요.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님이랑 눈 못 마주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말수는 그제야 며느리의 딱딱한 껍질 속에 숨은 불안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정도 자신만큼이나 힘들어했던 거였어요. 미정아, 그동안 혼자 얼마나 괴로웠을까. 말순이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모르는 척하고 싶었어요. 재훈 씨도 어머님도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정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너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말순의 말에 미정은 더욱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게 뭐가 중요한가 싶더라고요. 미정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는 어머님이 키우신 아들이에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어머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진짜 아들이라고요. 말수는 미정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괜한 검사를 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정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정아, 너도 모르고 한 일이잖아. 자책하지 마. 말순이 미정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서는 왜 냉장고에 있었어? 말순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건 재훈 씨가 모르게 숨겨둔 거예요. 아직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거든요. 미정이 설명했습니다. 검사서랑 같이 넣어둔 건 실수였어요. 분리해서 보관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어서. 말수는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정도 자신만큼이나 혼란스러워했던 거였어요. 미정아,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니? 말순이 미정을 껴안았습니다. 미정도 말순을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모녀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이가 돌아오면 셋이서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제 숨길 것도 없으니까. 말순이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훈 씨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미정이 불안해했습니다. 재훈이는 착한 아이야. 충격은 받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말순이 미정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하며 현관을 바라봤어요. 재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것 같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재훈아. 말순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엄마, 미정아. 앉아 있어요. 재훈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 괜찮아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틀 동안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재훈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여자는 조용히 재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요. 재훈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으신 건 아니지만
저를 키우신 건 맞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훈의 말에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틀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잘못했다.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말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재훈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예전과 다름없어서 말순은 더욱 울컥했어요. 이틀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는지, 왜 이제야 알게 됐는지. 재훈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기억들을 떠올려 보니까요. 재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밥집에서 일하시던 모습, 제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던 모습, 대학 등록금 마련하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말순은 재훈의 말을 들으며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힘든 시절이었지만 재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피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가 뭐가 중요한가 싶더라고요. 재훈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은 아니지만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말순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49년 동안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재훈아. 그리고 미정 씨. 재훈이 미정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미정은 긴장한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 검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재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정 씨도 혼란스러웠겠죠. 갑자기 이상한 걸 알게 되니까. 미정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훈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짓을 해서. 아니에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재훈이 미정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죠. 재훈이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이 사실이 우리 가족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순과 미정이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제 엄마고 미정 씨는 제 아내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뀔 게 없어요. 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정말 괜찮겠니?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야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재훈의 말에 말순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를 이렇게 키워주실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재훈이 말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훈 씨. 미정이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도 고생 많았어요. 혼자 이런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재훈이 미정의 손도 잡았습니다. 이제는 셋 다 알게 됐으니까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서로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재훈의 말에 두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서는 뭐예요? 재훈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건 제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미정이 설명했습니다. 시집 와서 힘들면 쓰라고 하셨는데 아직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보관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당분간은 그대로 두시죠. 재훈이 말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가 오면 그때 생각해 보고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자. 당연하죠, 엄마. 재훈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우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말순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재훈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말순과 미정이 의아해하며 따라갔어요. 재훈은 그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서와 채권서가 들어있던 봉지였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재훈이 물어봤습니다. 그냥 버리자. 말순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채권서는 미정 씨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버리면 안 되죠. 재훈이 채권서만 따로 빼냈습니다. 이건 미정 씨가 잘 보관하세요. 재훈이 채권서를 미정에게 줬습니다. 그럼 이건? 미정이 친자 확인 검사서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검사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찢기 시작했어요. 이건 필요 없어요. 재훈이 검사서를 작은 조각들로 찢었습니다. 내 엄마는 엄마고 내 아내는 미정 씨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재훈이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말순과 미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감동했어요. 재훈의 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재훈아, 고맙다. 말순이 재훈을 껴안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재훈도 말순을 꽉 안았습니다. 미정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미정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재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가로막고 있던 벽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저녁 먹을까요? 말순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오랜만에 가족이 다 같이 밥 먹는 거네요. 재훈이 기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미정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의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순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비밀이 사라지니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정이 부엌으로 나오며 인사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말이었지만 목소리에 담긴 감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미정아. 잘 잤니? 말순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정이 말순 옆에 서서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재훈이는 아직 안 일어났나? 말순이 물어봤습니다. 어제 늦게 들어와서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요즘 재훈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좀 더 재우자.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말순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모습이 정말 모녀 같았어요. 말순은 마음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시장 가실 거예요? 미정이 물어봤습니다. 응, 김치가 떨어져 가서 배추 좀 사오려고. 저도 같이 갈게요. 요즘 혼자 무거운 것 들기 힘드시죠? 미정의 제안에 말순은 기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오전 10시쯤 재훈이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엄마, 미정아, 안녕하세요. 재훈이 하품을 하며 인사했습니다. 많이 피곤했나 보다. 밥 먹어라. 말순이 따뜻한 밥을 내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재훈이 맛있게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말수는 행복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미정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파란 하늘에 햇살이 따스했어요. 그러게. 오랜만에 좋은 날씨다. 말순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 무렵 말순과 미정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정말 어머니와 딸 같았어요. 어머님, 저기 배추가 싱싱해 보여요. 미정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걸로 사자.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추를 고르면서 말순은 미정에게 김치 담그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미정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양념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맵지도 않고 너무 짜지도 않게. 네, 잘 배워둘게요. 미정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두 사람은 함께 김치를 담갔습니다. 말순이 가르쳐주는 대로 미정이 따라했어요. 실수도 있었지만 둘 다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미정이 물어봤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금방 늘 거야. 말순이 격려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재훈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김치 담그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와, 김치 담그셨네요. 냄새가 정말 좋아요. 재훈이 기뻐했습니다. 미정이가 도와줘서 금방 끝났어. 말순이 미정을 칭찬했습니다. 미정 씨도 이제 김치 잘 담그시겠네요. 재훈이 미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미정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오래간만에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재훈이 좋아하는 국밥을 끓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밥을 끓여봤다. 말순이 뜨거운 국밥을 각자 그릇에 떠주었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엄마 국밥. 재훈이 감격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앞에 두고 말이죠. 말수는 재훈의 그릇에 국물을 더 떠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49년 동안 이 아들에게 쏟은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김치도 드세요. 미정이 새로 담근 김치를 말순 앞에 놓으며 웃었습니다. 진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재우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먹더니 감탄했습니다. 역시 엄마 손맛이에요. 이 맛을 어떻게 잊겠어요. 재훈의 말에 말수는 더욱 뭉클해졌습니다. 어릴 적 엄마 손국물 냄새. 그게 내 집이에요. 재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미정도 눈시울이 젖었어요. 재훈아. 말순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런 국밥 끓여주세요. 재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끓여줄 거야. 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약속했습니다. 미정도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배워서 재훈 씨한테 끓여드릴게요. 그래, 미정아.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말순이 흐뭇하게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웃집에도 김장김치 담그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평범한 겨울 저녁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미정이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야.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우는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은 버티고 지키고 결국 서로 안아주는 거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꿈, 계획,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나누었어요. 말수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왔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고 작은 집 안에는 오래된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김장김치 향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맴돌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식탁에는 진짜 가족의 사랑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오래 숨겨둔 봉투가 있나요? 앞으로도 그 마음을 함께 풀어드릴게요. 무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